아빠와 함께 있는 삼국사기 잠자며 읽어요. 자, 오늘은 문자명왕이에요. 문자명왕은 명치호왕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름은 임금님의 이름은 나운이에요. 장송의 손자이며 아버지는 장송의 아들인 고추대각 조다였어요. 장송이 나운을 궁중에서 길러 장손으로 삼았고 장송 제위 79번째 해에 나운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올랐어요. 임금님 첫 번째 해 서기 492년 봄 3월 위나라, 이 위나라는 선비족의 그 위나라야. 보통 탁발위라고도 하는 그 선비족 중에 탁발족이 있는데 그 탁발 선비의 위나라를 말하는 거야. 보통 북위라고도 해. 효문 황제가 사신을 보내어 임금을 사지절, 도독, 요해 제군사, 정동 장군, 영호, 동이, 중랑장, 요동군 개국공, 고구려 왕으로 임명하고 왕에게 의관, 복식, 수레깃발 등의 장식물을 주었다. 또한 임금에게 조서를 내려 세자를 입족해 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세자가 병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하여 종숙인 승천에게 사신을 따라 위나라의 황제를 예방케 하였다. 여름 6월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었다. 가을 8월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었다. 겨울 10월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었다. 자, 다음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493년 겨울 10월 지진이 났다.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494년 봄 정월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2월에 부여의 왕이 처자를 데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나라를 바치고 항복하였다. 그리고 가을 7월 부여의 병사가 신라의 병사와 살수의 벌판에서 싸웠다. 신라의 병사가 우리에게 패하여 견화성으로 들어가 수비를 펼쳤다. 우리의 병사가 이를 포기하였고 하였는데 백제에서 3천의 병사를 보내어 신라를 구원, 즉 도움으로 우리의 병사가 물러났다. 제나라, 아까 말했던 위나라는 북쪽에 있던 북조의 나라, 이 시대를 보통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는데 북조의 위나라에서 북위에서 보낸 거였고 이번엔 제나라가 나오는데 이 제나라는 남쪽에 있는 나라야. 그래서 보통 남제라고 해. 이 제나라의 왕이 임금을 사지절, 산기상시, 도독, 연평이주, 정동대장군, 낙남공으로 책봉하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영평이주라는 것은 영주와 평주의 두 주를 이루는 말이야. 그리고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그러니까 제 나라에서 하고도 외교를 하고 위나라하고도 계속 외교를 하고 있는 거지. 겨울 10월에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에 꽃이 피었다.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495년 봄 2월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었어. 그리고 같은 달에 큰 가뭄이 들었대. 여름 5월에는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고 가을 7월에는
임금이 남쪽 지방을 두루 살피고 돌아다니다가 바다에 망제를 지내고 들어왔대. 일종의 제사 같은 행사를 말해. 그리고 가을 8월, 그리고 다음 달이지, 임금이 병사를 보내어 백제 치양성을 포위하였다. 자, 백제가 신라의 구원을 청하였다. 신라왕이 장군 덕지로 하여금 백제를 도와주려 하여 우리의 병사, 즉 고구려의 병사가 물러났대. 임금님 5번째 해 서기 496년 제나라, 계속해서 남북 주시네요. 위나라와 북쪽의 위나라, 남쪽의 제나라야. 임금을 거기 장군으로 승진시켰어. 아까는 무슨 장군이었지? 아까는 정동 대장군이었는데 이번에는 거기 장군으로 승진이 됐어. 거기 장군이 좀 더 높아. 제나라에 사신을 보냈대. 그리고 같은 해 가을 7월 임금이 병사를 보내어 신라의 우산성을 공격했어. 신라의 병사가 니아에서 반격하였어. 자, 이에 우리의 병사가 패하였다. 다음 임금님 6번째 해 여기 497년의 일이야. 가을 8월에 임금이 병사를 보내요. 이번에는 기어코 우산성을 공격해서 빼앗았대. 그리고 다음 해 임금님 7번째 해 서기 498년 봄 정월에 임금의 아들 흥안을 태자로 삼았어. 그리고 가을 7월에 금강사를 창건했대. 말 그대로 절을 만든 거야. 그리고 다음 달 8월에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그리고 임금님 8번째 해 서기 499년 백제의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2,000명이 투신해왔대. 투신해왔다는 뜻은 보통 레투라고 부르는데 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임금님 9번째 해 서기 500년 가을 8월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임금님 10번째 해 서기 501년 봄 정월에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겨울 12월에도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그리고 다음 해 임금님 11번째 해 서기 502년에 가을 8월 메뚜기 떼가 나타났어. 오빠, 메뚜기 떼가 뭐야? 말 그대로 메뚜기가 떼로 다니는 거야. 이건 이 메뚜기들이 농작물을 다 먹어 치우기 때문에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메뚜기가 한 명이야? 몇 명? 수천 수억 마리가 돌아다니는데. 우와. 아니, 그러면 그 수수께끼 나라의 그거 바람의 언덕에서 나오는 그거 같다. 뭐 그런 식이야. 그렇게 가을만 되면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음식을 그 농작물들을 다 먹어, 보통 벼 같은 걸 다 먹어 치운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게 뭐 요즘도 마찬가지로 가을이 아빠, 그러면 가을 중에 근데 아빠, 거기에서는 가을이 몇 월이야? 여기는 가을 8월이네. 8월? 8월이 8월이 아니, 가을이 시작될 때. 7월. 7월? 거기는 1월이 봄인 거야? 1월 봄이 1, 2, 3, 여름이 4, 5, 6, 가을이 7, 8, 9, 겨울이 10월, 11월, 12월이야. 아, 그러면 7월이 시작되자마자 와? 가을 8월이면 이때가 추석 때야. 그럼 우리가 별을 다 하겠지? 그때 메뚜기 떼가 와서 싹 먹고 가는 거야.
계속 이어서 네. 읽을게. 음. 겨울 10월 지진으로 인해 가옥이 쓰러지고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자, 이번에 양나라가 나왔어. 양나라의 고조가 임금의 자리에 올랐대. 아빠 량나라의 량인데 양? 표시할 때는 양으로 표시해. 양나라라는 그 나라가 있어. 아빠 난 또 음의 양인 줄 알았어. 자, 여름 4월에 응? 왜 갑자기 가을 8월, 겨울 10월 하다가 여름 4월 이야기가 나오지? 편집에 오류가 있는 건지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여름 4월에 양나라의 고조가 임금을 거기 대장군으로 승진시켰어. 아까는 거기 장군이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거기 대장군이야. 자, 겨울 11월에 백제가 국경을 침범하였어. 그 12월에 위나라가 의 사신을 보냈어. 자, 이 양나라는 아까 남제라고 불렸던 그 제나라에 하고 있었던 나라야. 그러니까 남조의 한 나라라는 거지. 북쪽에는 여전히 위나라가 있었던 거야. 자, 다음 임금님 12번째 해 서기 503년 겨울 11월 백제가 달솔 우영에게 5천의 병사를 거느리게 해서 수곡성을 침공하였어. 백제 달솔 우영이 5천의 병사로 수곡성을 침공한 거야. 수곡성은 고구려 성이겠지. 그리고 임금님 13번째 해 서기 504년 여름 4월에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자, 위나라에도 세종이라는 임금이 있는데 보통 태조 아니면 태종 아니면 세조야. 세조 아니면 세종 뭐 이런 거라서 거기는 전체 역사적으로 세종이 되게 많아. 왜? 아빠 세종이야? 세종. 세종문단세? 그때 할 때 세종이고 세종이라는 묘호는 흔히 많이 쓰여. 흔히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세종이란 묘호를 가진 임금님들이 굉장히 많아. 자, 위나라 세종이 우리의 사신 예실부를 동랑에서 접견하였는데 그 그러니까 예실부는 고구려의 사신이야. 자, 앞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자, 우리나라가 고구려가 황제를 섬기기로 한 약속을 여러 대에 걸쳐 성실하게 지켰으며 토산물을 바치는 조공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황금이 부여에서 생산되고 옥이 섬라에서 생산되는데 부여는 물길에서 쫓겨나고 섬라는 백제에 병합되었으므로 이 두 가지 물품이 왕의 창고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실로 두 적국의 탓입니다. 즉, 이 말은 고구려 입장에서 부여와 섬라를 뺏겼다는 거지. 부여는 물길에게 뺏겼고 섬라는 백제에게 뺏긴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던 황금과 옥을 더 이상 이제 못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못 주겠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거지. 그러자 세종이 말하였다. 자, 고구려는 대대로 큰 나라의 도움을 받아 외국을 다스리고 오랑캐의 교활한 무리들을 모두 정복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보물이 줄어들어 우리를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 지난날 조공이 충실하지 못한 책임은 지방의 관리에게 있다. 그런데 그대는 나의 뜻을 너의 임금에게 전달하여 그에게 위엄과 회유의 책력을 잘 사용하여 나쁜 자들을 없애고 동방의 백성들을 편안케 하여 부여와 섬나가 각각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토산물의 공납을 지키도록 하라. 되게 좀
상세한 설명, 상세하고 긴 대화인데 뭐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건 아니니까 쭉 그렇게 읽었어. 어쨌든 핵심은 그거야. 알아서 하세요. 고구려가 알아서 하세요. 잘 해봐 라는 거지. 자, 임금님 15번째 해 서기 506년 가을 8월 임금이 용산의 남쪽에서 사냥을 하다가 5일 만에 돌아왔다. 9월에는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고 아까까지 나라는 양나라였지. 남쪽에 여전히 위나라, 북쪽에는 위나라가 있어. 자, 겨울 11월에 임금이 병사를 보내어 백제를 공격하게 하였으나 큰 눈이 내리고 병사들이 동상에 걸려 되돌아왔다. 임금님 16번째 해 서기 507년 겨울 10월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었다. 임금이 장수 고로를 파견하여 말갈과 함께 백제 한성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횡악 아래 주둔하게 하였다. 백제가 군사를 출동시켜 우리의 병사에게 대항하자 곧 물러났다. 자, 이 말은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했는데 뭐 별 그거 없이 그냥 물러났다는 뜻이야. 설명이 길긴 하지만. 자, 임금님 17번째 해 서기 508년 양나라의 고조가 아까 그 고조지 다음과 같은 문서를 통해 명을 내렸다. 고구려 왕 낙랑궁공 아무개는 약속을 성실히 지켜 조공이 끊이지 않았다. 마땅히 조정이 모범을 보이고자 그의 직위를 높여 그에게 무군, 대장군, 계부의 동삼사의 관장을 준다라고 돼 있어. 일종의 뭐 승진이야 이것도. 이렇게 이 나라들이 고구려 왕한테 계속 승진을 시켜주고 있는 거지. 자, 같은 해 가을 5월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고 겨울 12월에도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임금님 18번째 해 509년 여름 5월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임금님 19번째 서기 510년에도 여름 윤 6월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고 겨울 12월에도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그리고 임금님 21번째 해 서기 512년 봄 3월에 이번에는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고 여름 5월에는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고 가을 9월에는 우리의 병사가 백제를 침공하여 가불과 원산의 두 성을 무너뜨리고 1천여 명의 사람들을 사로잡았을 때 그리고 임금님 22번째 해 서기 513년 봄정월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여름 5월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겨울 12월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임금님 23번째 해 서기 514년 겨울 11월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임금님 24번째 해 서기 515년 겨울 10월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임금님 25번째 해 서기 516년 여름 4월 이번엔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고 임금님 26번째 서기 517년 여름 4월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임금님 27번째 해 서기 518년 봄 2월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고 3월에는 폭풍이 몰아쳐 나무가 뽑혔으며 왕궁의 남문이 저절로 무너졌대. 여름 4월에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고 여름 5월에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임금님 28번째 해 서기 519년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해야 돼. 임금님의 이름을 문자명황이라고 했고 위나라 계속해서 나왔던 그 북위의 그 선비 탁발시의 위나라에 영태우가 동당에서 애도의 의식을 크게 거행하고 사신을 보내요.
아까도 거기 대장군 아니었나? 임금에게 거기 대장군으로 풍미를 높여주었대. 이때 위나라의 숙종의 나이가 10살이어서 태후가 조정에 나와 나랏일을 대신하고 있었던 때였어. 다음 임금님은 안장왕이야. 자, 안장왕의 이름은 아까 그 태자가 되었던 흥안이야. 문자명왕의 맏아들이. 문자명왕의 제위 7년, 즉 7번째 해 서기 498년에 태자가 되었고, 임금님 28번째 해에 태자로서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아 오르게 된 거야. 임금님 2번째 해 520년 봄 정월, 그러니까 정월 1월이야.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그래서 다음 달 2월 양나라의 고조가 임금을 영동장군, 도독, 영평이주, 제군사, 고구려 왕으로 봉하고 사신 강법성을 보내어 의관, 칼, 그리고 폐물 등을 전하게 했대. 자, 위나라의 병사가 바다에서,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위나라는 여전히 계속 있는 거야. 양나라는 밑에 있어. 그래서 바다에서 양나라의 사신을 붙잡아 낙양으로 보냈어. 낙양은 그 위나라 북위의 서울이야. 자, 위나라에서 이번에는 위나라가 임금을 안동장군, 영호, 동위, 교위, 안동장군, 영호, 동위, 교위, 요동군, 개국공, 고구려 왕으로 책봉했어. 가을 9월에는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지. 그리고 임금님 3번째 해 서기 521년 여름 4월에 임금은 졸본에 가서 시조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고, 5월에는 임금이 졸본에서 돌아오던 중에 주와 읍의 가난한 자들에게 한 사람당 곡식 한 섬씩을 주었대. 임금님 5번째 해 서기 523년 봄에 가뭄이 들었고, 가을 8월에는 병사를 보내 백제를 침공하였대. 겨울 10월에 기근이 들었어. 사람들이 배고픈 거야. 창고를 풀어 백성을 구제하는 데 썼어. 그리고 같은 해 11월, 다음 달이었어.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또한 좋은 말 10필, 말은 필이라는 단위로 세고 있어. 우리로 말로 하면 마리가 되었어. 10마리를 보냈대. 자, 이번엔 임금님 8번째 해 서기 526년 봄 3월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그리고 다음 해 임금님 9번째 해 서기 527년 겨울 11월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그리고 임금님 11번째 해 서기 529년 봄 3월 임금이 황성의 북동쪽에서 사냥을 했대. 그리고 겨울 10월에는 임금이 백제와 오곡에서 싸워서 승리하였대. 무려 2,000명과 싸워 이긴 거야. 그리고 임금님 13번째 해 서기 531년 여름 5월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왔어. 임금님의 호를 안장이라 하였고, 그 뒤에는 이 연도가 좀 안 맞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 뭐냐면 이때가 양나라의 중대통 3년 위나라 보태원년인데, 양서에는 안장왕이 제위 3년 보통 7년에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지. 이상하게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 중에 의아한 점이 최근의 기록이 조금씩 틀린다는 거야. 최근이란 건 그래도 한 500년 넘어 요런 때의 기록이 나중에 한 신라의 900년 정도까지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 기록들이 틀리는 건 왜 그러냐면 기록이 좀 나름대로 정확하게 남기려고 좀 정확하게 남겼다고 딱 다 써놨는데 그게 좀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다음 임금님이에요. 안원왕이야. 자, 안원왕의 이름은 보연이다. 안장왕의 아우이다. 동생이라는 거지. 키가 7척 5천인 키가 적당히 컸던 것 같아. 도량이 커서 안장왕이 그를 사랑하였다. 안장왕이 이을 사람이 없자 그 동생 보연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다. 자, 이번에도 양나라의 고조가 조서를 내려 안장왕의 자기를, 즉 형의 자기를 잇게 하였다. 그리고 다음에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532년에 봄 3월에는 이번에는 위나라의 황제가 임금을 사지절, 산기상시, 영호 동의교위, 요동군 개국공 고구려 왕으로 책봉하였고 그에 따라 일관과 수레, 깃발, 장식품을 내려주었대. 그리고 바로 여름 4월에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고 6월에는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고 겨울 11월에는 다시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533년 봄 초말 왕자 평성을 태자로 삼았대. 그리고 2월에는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534년 동위에서 아빠, 이게 뭐야? 동위라는 새로운 나라가 나오네. 이 나라는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 갑자기 동위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북위가 아까 말했던 위나라가 조금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하면서 나눠진 것 같아. 자, 동위에서 조서를 내려 임금에게 표기 대장군의 자기를 더해주고 다른 관직은 모두 종전과 같게 하였어. 자, 또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했어. 그리고 임금님 다섯 번째 해 서기 535년 봄 2월 이번엔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그리고 여름 5월에 남쪽 지방에 홍수가 나서 가옥이 유실 즉 집이 떠내려갔대. 200명을 훨씬 넘는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대. 겨울 10월 지진이 났어. 12월에는 우레가 치고 전염병이 크게 돌았대. 그리고 임금님 여섯 번째 서기 536년 봄과 여름에 큰 가뭄이 들었어. 사신을 보내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했대. 가을 8월에는 이번에도 메뚜기 떼가 나타났어. 또 동의가 나오네. 동의의 사신을 보냈어. 이번에는 자, 임금님 일곱 번째 해 서기 537년 봄정월 백성들이 굶주렸어. 사실 이것은 그 전 해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기 때문일 거야. 자, 임금이 두루 살피고 돌아다니며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제해야 돼. 겨울 12월에 동의의 사신을 보냈대. 임금님 아홉 번째 서기 539년 여름 5월에 동의의 사신을 보냈어. 임금님 열 번째 서기 540년에 가을 9월 백제가 우산성을 포위했대.
임금이 정예 기병 5천을 보내서 이를 물리쳤어. 그리고 임금님 겨울 10월에는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의 꽃이 피었대. 이런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의 꽃이 피는 것을 기록한 건 겨울 10월이면 매우 추울 때인데 이런 꽃들이 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폈으니까 날이 따뜻했을 수도 있고 뭔가 특이한 일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어. 그리고 겨울 12월에는 동위에 사신을 보냈대. 임금님 11번째 해 서기 541년 봄 3월 이번에는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이때는 남북조 시대라 하여 북쪽에도 외교를 해야 될 상대가 있었고 남쪽에도 외교를 해야 될 상대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사신을 보내고 있어. 임금님 12번째 해 서기 542년 봄 3월 바람이 크게 불어 나무가 뽑히고 기왓장이 날아갔대. 여름 4월에는 우박이 떨어졌어. 겨울 12월에는 동의의 사신을 보냈어. 임금님 13번째 해 서기 543년 겨울 11월 동의의 사신을 보냈어. 임금님 14번째 해 544년 겨울 11월 동의의 사신을 보냈어. 임금님 15번째 해 서기 545년 봄 10월 봄 3월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할 때가 됐어. 자, 임금님의 후는 안원왕이고 이때가 양나라의 대동 11년 동이 무정 3년인데 양서에는 안원왕이 대청 2년에 그의 아들을 영동장군 고구려왕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이걸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 삼국사기를 지은 사람들도 다 자료를 조사했더니 뭔가 안 맞는 게 있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양원왕이에요. 아까 이제 안원왕을 읽고 이번에는 양원왕을 읽어요. 양원왕은 양강상호왕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름은 평성이며 안원왕의 맏아들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장성에서는 남달리 호방하였고 안원왕 세 번째 해 서기 533년에 태자가 되어 임금님 15번째 임금님의 자리를 태자로서 이어 올랐다. 이어받아 오르게 됐어. 자, 겨울 11월에 12월에 동의의 사신을 보냈고 다음 해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546년 봄 2월에는 서울의 가지가 서로 맞붙은 배나무가 생겼대. 보통 가지가 서로 맞붙는 것만 연리지라 하여 아주 특이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엔 배나무까지 해서 배나무가 좀 더 특이한 것 같아. 그리고 여름 4월에 우박이 떨어졌대. 그리고 겨울 12월에 동의의 사신을 보냈대.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547년 가을 7월에 배감성을 개축하고 신성을 수리하였으며 동의의 사신을 보내서 사신을 보냈대.
그리고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548년 봄정월 예의 병사 6천으로 백제 독산성을 공격했대. 신라의 장군 주진이 와서 백제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승리하지는 못했고 물러났대. 가을 9월에 환도에서 상서로운 벼의상을 바쳤대. 동의에 사신을 보냈대. 임금님 다섯 번째 서기 549년 동의에 사신을 보냈어. 여섯 번째 해인 서기 550년에는 봄 정월에 백제가 침입하여 도살성을 빼앗아 간 거야. 그러니까 백제가 도살성을 침범해서 고구려의 도살성을 뺏어 간 거지. 그리고 3월에는 이제 백제 금현성을 공격했고 신라가 이 기회를 틈타 두 성, 즉 도살성과 금현성을 빼앗았대. 백제가 공격하고 고구려가 공격하는 동안 실제로는 신라가 최종적으로 성을 뺏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름 6월 북제 사신을 보냈대. 이 북제라는 단어는 또 갑자기 나오지. 아까 제나라가 있었는데 그 제나라는 보통 남제라고 해. 얘는 북제라고 해. 자, 이 북제가 임금을, 그러니까 우리 임금을, 고구려 임금을 사지절, 시중, 표기대장군, 영호 동의교위, 요동군, 개국공, 고구려 왕으로 책봉하였대. 그리고 임금님 일곱 번째 서기 551년 여름 5월 북제 사신을 보냈고 가을 9월에는 돌고래 신성을 포위했는데 승리하지는 못했어. 돌고래 신성을 이제 쳐들어온 거야. 군대를 이용하여 백암성을 공격했대. 임금이 장군 고을에게 병사 1만을 주어 이를 물리치게 하였고, 근데 그 와중에 신라가 침공하여서 10개의 군을 빼앗아 갔어. 임금님 여덟 번째 서기 552년에 장안성을 쌓았어. 임금님 열 번째 해 서기 554년 겨울 백제 웅천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했대. 그해 12월 금음날 일식이 있었고 그런데 물이 얼지 않았대. 임금님 11번째 해 서기 555년 겨울 10월 호랑이가 도성 안에 들어와서 생포 즉 사로잡았대. 임금님 11번째 해 낮에 태백이 나타났대. 북제, 얘는 북쪽에 있는 나라야. 그래서 북위를 대신하는 거지. 이제 북제가 계속 이야기 나올 거야. 북제 사신을 보냈대. 그리고 13번째 해 서기 557년 여름 4월 왕자 양성을 태자로 삼았어. 자, 여러 신하들을 위해 내전에서 연회를 베풀었고 겨울 10월에는 환도성의 간주리가 반란을 일으켜 이를 진압하였어. 임금님 15번째 해 서기 559년 봄 3월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이 임금님의 호, 즉는 양원왕이라 했어. 다음은 평원왕이야. 자, 임금님 평원왕은 평강상호왕이라고도 하는데 평강상호왕이라고도 하는데 이름은 양성, 수당서에는 탕으로 돼 있기도 해. 양원왕의 맏아들이래. 그러니까 아까 평원왕은
그는 담력이 크고 말타기 활쏘기를 잘하였으며 양원왕의 제2 13번째 해 서기 557년에 태자가 되어 15번째 해에 임금님을 이어 태자로서 임금의 자리에 올라오게 됐어.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560년 봄 2월 북제의 아까까지 계속 제나라가 있었지. 폐제가 임금을 이 폐제니 뭐니 하는 거는 좀 나중에 들어간 이름이라 어쨌든 이 폐제가 임금을 사지절 영동이 교위 요동근공 고구려 왕으로 책봉했대. 자, 임금이 졸본에 가서 치조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어. 3월에는 임금이 졸본에서 돌아오다 도중의 군의 죄수들 중에서 2가지 사형죄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풀어주었대.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561년 여름 4월에 이상한 새가 궁궐에 모여 들었고 6월에는 홍수가 났으며 겨울 11월에는 이번에는 진나라에 사신을 보냈대. 그리고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562년 이 진나라는 이 진나라는 또 남조에 아까 북쪽에도 나라가 있고 남쪽에도 나라가 있다고 했잖아. 이건 남조의 나라야. 남쪽이 또 나라야.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562년 봄 2월 진나라 임금이 문제가 조서를 내려 고려 임금에게 영동장군이라는 관작을 주었대. 임금님 다섯 번째 해 서기 563년 여름 큰 가뭄이 들었어. 자, 임금이 평상시에 음식을 줄이고 산천에 기도했어. 임금님 여섯 번째 해 서기 564년 북제 사신을 보냈어. 임금님 일곱 번째 해 서기 565년 봄정월 왕자 원을 태자로 삼았어. 자, 이번에도 북제 사신을 보냈어. 북제는 북쪽에 있던 나라예요. 자, 임금님 여덟 번째 해 서기 566년 겨울 12월 진나라 사신을 보냈어. 남쪽에 있는 나라야. 임금님 12번째 서기 570년 겨울 11월 진나라에 사신을 보냈고 임금님 13번째 해 서기 571년 봄 2월 진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그리고 같은 해 가을 7월 임금이 폐하의 벌판에서 사냥하다가 50일 만에 돌아왔어. 그리고 가을 8월이지. 이때가 추석 즈음이야. 궁시를 중수하는 도중에 메뚜기가 생기고 메뚜기 떼가 생기고 날씨가 가물어 공사를 중단했대. 그리고 임금님 15번째 해 서기 573년 북제 사신을 보냈대. 임금님 16번째 서기 574년 봄정월에 진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자, 임금님 19번째 서기 577년 임금이 주나라에 사신을 보냈는데 주나라의 고조, 즉 주나라의 임금을 계부이 동삼사 대장군, 여동군, 개국공, 고구려 왕으로 했대. 이 주나라는 아까 진나라와 같이 남쪽에 있었던 나라야. 그리고 임금님 23번째 해 서기 581년 봄 2월 금음에 유성이 비 내리듯 떨어졌대. 그래 가을 7월에는 서리와 우박이 떨어져서 곡식이 해를 입었고 그렇게 입으면 겨울 10월에 백성이 굶주렸으므로 임금이 두루 살피고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제하였어. 그리고 임금 12번째 해 수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수나라는 일반적으로 북쪽 이쪽이 그
선비족 계열의 나라이기 때문에 북조의 나라야. 자, 수나라의 고조. 우리가 보통 수나라의 고조는 우리가 보통 수문제라고 하는 부르는 사람이야. 자, 임금에게 대장군 요동군공이라는 관직을 내려줘. 여기 보통 수문제라고 해. 자, 임금님 24번째 해 서기 582년 봄정월 수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겨울 11월에 수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임금님 25번째 해 서기 583년 봄정월에 수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그리고 다음 달 임금이 급하지 않은 부역을 줄이고 군과 의뢰의 사신을 파견하여 농사와 양잠을 권하도록 했어. 그리고 같은 해 여름 4월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겨울에 수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임금님 26번째 해 서기 584년 봄 수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여름 4월 수나라의 문제. 갑자기 아까 고조라고 하다가 여기서는 문제라고 하네. 수나라의 문제가 우리의 사신을 위하여 대응전에서 연회를 베풀었대. 임금님 27번째 해 서기 585년 아까는 수나라 고조라고 했잖아. 수나라 고조와 수문제는 동일한 사람이야. 맞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진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진나라는 남쪽에 있는 나라요. 자, 임금님 28번째 해 서기 586년 장안성으로 도읍 즉 서울을 옮겼어. 그리고 임금님 32번째 해 서기 590년 진나라가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은 매우 두려워하였다. 자, 남쪽에 있던 남조의 진나라는 북쪽에 있던 수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 자, 임금은 병사를 훈련시키고 군량미를 비축하여 국방을 강화할 대비책을 세웠대. 수나라의 고조. 계속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수문제를 말하는 거야. 임금에게 조서를 내어 책망하였어. 비록 스스로 속국이라 하면서도 성의와 예절을 다하지 않는다. 고 하고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그대의 나라가 비록 국토가 좁고 인구도 적지만 이제 내가 만약 왕을 쫓아낸다면 그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을 것이므로 결국은 다시 관리를 선택하여 그곳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왕이 만약 마음을 단정히 하고 행동을 고쳐 우리의 법도를 따른다면 그때는 곧 나의 좋은 신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왜 힘을 들여 다른 인재를 보내겠는가? 요수의 넓이가 장강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고구려의 인구가 진나라 비교하여 어떠한지 왕은 말하여 보라. 내가 왕을 용서하려는 심정이 없고 왕의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기로 한다면 한 사람의 장군에게 정보를 명령해도 될 것이니 어찌 큰 힘이 필요하겠는가. 내가 간곡한 말로 다 이르는 것은 왕이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바꾸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자, 여기 요소와 장강이 비교되고 있는데 북쪽에 있었던 수나라는 장강을 넘어서 진나라를 공격하여 침략하게 돼. 그럼 요소는? 그렇지. 요소는 위나라와 고구려 사이에 일종의 뭐랄까 넘어야 될 경계라면 경계이고 그런 강이 중요한 강인 거야. 그러니까 장강도 넘었으니 요수도 넘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고구려와 진나라를 비교를 했지. 진나라가 아무래도 그쪽에 평야가 많고 토지 생산력이 더 셌기 때문에 고구려에 비해서는 더 많은 인구를 가졌을 것이라는 걸 그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임금이 즉 고구려 임금이 이를 보고 황공하여 편지를 올려 사의를 표하려다가 실행하지 못하고 임금님 32번째 해 겨울 10월에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하게 됐어. 자, 이 임금님은 평원왕이라 하였고 이때 역시나 똑같은 문제가 있어.
수나라의 문제, 즉 수문제, 개황 10년인데 수서와 통감에는 고조가 개황 17년에 조서를 주었다고 한 것이니 이것은 기록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 계속 틀린 기록이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